뭐가 있냐면 내부 에너지는 열의 유출입에서 한 일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일이 얼마 정도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일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압력 곱하기 TV라고 통상 표현이 됐었죠. 자, 근데 뒤에 가서 이제 압력만 변해도 이걸 일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압력만 변해도 일입니다. 왜 그러냐?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가 우리 줄이라고 가정되는 것처럼 부피 곱하기 압력 변화도 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한 일이 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압력만 변했어도 이거는 일을 한 거다. 그렇게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압력을 변화시키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압력만 변하는 경우도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변화는 열의 유출입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열의 유출입은 온도가 일정할 때 엔트로피 변화로 계산이 되죠. 로 계산도 돼요. 근데 엔트로피가 일정할 때 온도 변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비열에다가 온도 변화를 계산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엔트로피 변화에서의 열의 계산이고 이거는 온도 변화로 인한 열의 계산입니다. 둘 다 단위가 똑같아요. 어떤 단위냐? 얘도 줄이고 얘도 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얘는 어떤 때냐? 얘는 잠열 변화가 일어날 때 통상 온도가 일정하고 엔트로피만 변하죠. 한열 변화일 때 무슨 얘기냐? 상변화가 없을 때 온도만 변할 때는 통상 어떤 상태예요? 뭐 부피가 일정한 상태일 수 있죠. 그럼 이거 대신에 이렇게 써도 돼요. 부피 일정할 때 비율, 정적 비율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해서 보통 열량 변화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얘도 단위는 줄이고요. 이런 식으로 현열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열이거나 잠열이거나 상관없이 얘네는 다 열량 변화 또 일의 변화로 표현이 되고 이런 애들이 내부 에너지 변화를 계산하는데 활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CV나 CP의 정의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CP는 뭐였냐면 압력이 일정할 때의 온도 변화 값으로 정의가 됐었어요. 압력이 일정할 때의 열량 변화, 그게 CP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우리가 엔탈피는 뭐냐면 내부 에너지의 압력 부피를 곱한 걸 더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엔탈피의 미소 변화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PdV 더하기 VDP다.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고 이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TDS-PdV 라고 정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랑 얘랑 없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만 남죠. 이게 DQ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DQ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압력이 일정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압력이 일정할 때는 얘가 빵이 되잖아요. DH를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DQ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피가 일정할 때 열량의 온도에 따른 변화값을 CV라고 정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내부 에너지 변화를 TDS PdV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부피가 일정하면 뭐가 빵이 돼요? 부피가 일정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에서 이게 0이 되잖아요. 이것만 남죠. DQ잖아요. 그냥 DQ.
부피가 일정하면 열량 변화가 곧 내부 에너지 변화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거는 다시 내부 에너지 변화를 열량으로 미분해서 내부 에너지니까 U 식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를 표현할 때 쓰는 반드시 중요한 식 중에 하나인 CP랑 CV 값이 이제 2분의 5R, 2분의 3R로 주어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각각의 정의가 이제 열량을 온도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하나는 압력이 일정한 조건, 하나는 부피가 일정한 조건이고 압력이 일정할 때는 엔탈피 변화가 우리 CP 곱하기 델타 T로 주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고요. 부피가 일정할 때는 CV 곱하기 델타 T가 내부 에너지 변화로 주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만 봐서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이상기체면 내부 에너지 변화나 내부 엔탈피 변화나 모두 온도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뭐예요? 등온 공정이거나 온도 변화가 없으면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의 변화가 빵이다. 여기가 P 플러스 V분의 N 제곱 A V 마이너스 NB NRT. 자, 이게 뭐냐면 반대로 바이스 이케이션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A는 뭐냐면 입자 간 인력, B는 입자 크기를 의미합니다. 원래 이상기체는 뭐냐? 얘네 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어떤 값이냐? 이거는 기체 고유의 값입니다. 기체 고유의 값이고 따라서 어떤 함수냐? 그 기체의 크리티컬 포인트의 함수예요. 그걸 TC-TP라고 했는데 자, 크리티컬 포인트가 뭐였냐면 우리 페이즈 다이어그램 배웠죠? 항변화가 존재를 하는데 액체, 기체, 고체 나오는데 액체랑 고체 사이에 특정 압력, 특정 온도 조건이 되면 요거를 이제 TC, TP라고 해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고요. 요거 이상이 되면은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초임계 유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초임계 유체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는 물질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그게 물질 특성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팽로빈슨이랑 레드리치콩 방정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 방정식 1번 반데르발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팽로빈슨 PR이라고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요. 팽로빈슨 방정식 레드리치콩 방정식 RK 세 번째는 소버 레드리치콩 방정식 그래서 요 세 가지 실제 기체 방정식이랑 반데르발스 이퀘이션 정도가 잘 나오는 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압축 인자. Z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데요. 컴프레션 팩터. 이걸 뭐 압축 인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의 정의는 PV분의 RT다. 여기서 이제 V는 1몰의 부피란 뜻으로 VM이라고 쓰고요. 이 값이 1이면 이상기체인데 실제 기체면 1이 아니죠. 실제 기체면 어떻게 표현되냐? 1 플러스 BP 플러스 CP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럴 때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비리얼 계수다. 1 플러스 B분의 V C분의 V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도 있죠. 1 플러스 BPRT다. 이런 식으로 식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때 BC라고 하는 이 비리얼 계수들은 모두 온도만의 방정식이다. 특히 B라고 하는 이놈은 좀 특별한 게 얘기했듯이 B만 써서 1 플러스 BP분의 RT를 압축인자로 놓고 실제 기체를 근사하는 값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B 값이 0이 되는 값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B 값을 0으로 만드는 온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보일 템퍼레처다.
이 정도가 실제 기체다라고 하면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이심인자 관련된 내용도 있고, reduced temperature, reduced pressure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네. 자유도의 개념은 이제 degree of freedo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degree of freedom, 자유도는 EPC다. E-P 플러스 C, EPC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C가 컴포넌트입니다. 화학적인 의미에서 이제 성분 수를 얘기를 하고요. P는 페이즈죠. 상이 몇 개냐. 이 페이즈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액체가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돼 있을 때가 있고, A 액체, B 액체, C 기체 뭐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상이 몇 개냐? 상이 세 개라는 거예요. 액상, 기상 두 개 아닙니까? 아니에요. 분리가 돼 있다면 상이 세 개인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액체 안에 A라는 게 있는데 하나는 고체 A고 하나는 액체 A예요. 기체 C가 있습니다. 상이 이것도 세 개예요. 왜 세 개냐? 고체가 있잖아요. 서로 상이 다르게 존재를 하면 설령 같은 컴포넌트라고 해도 상이 서로 다른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축계수, 그리고 압축성 유체, 비압축성 유체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부피 변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부피 변화가 주어졌을 때 부피가 일정 온도에서 압력에 의한 변화 또는 일정 압력에서 온도에 의한 변화 각각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일단 식을 쓴 다음에 양변에 V분의 1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봐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변하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 팽창계수라고 합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변한다. 얘는 열 팽창계수 베타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변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만 변하는 걸 뭐라고 하냐? 압축계수다 라고 해서 K라고 쓰는데 압축계수는 마이너스를 항상 붙입니다. 그래서 베타, 팽창계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압축계수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얘가 만약에 0이다. 베타랑 K가 0이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비압축성 유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조건에서 막 뭐라고 지어주고 등압공정이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 열팽창계수 베타는 얼마다? 이게 주어지면은 베타 값은 V분의 1 곱하기 델타 V분의 델타 T라고 할 수 있죠. 왜냐 어차피 압력은 일정하니까 요거를 델타라고 봐도 된단 말이에요. 이 값을 이용하면은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죠. 이상기체 방정식은요. 등온 공정, T 일정 공정, 등압 공정, 등적 공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얘네 셋은 쉬운데 단열 공정이라는 애가 좀 쉽지 않아요. 단열 공정은 공정 단계에서 유출입되는 열이 제로인 공정입니다. 저희 단열 공정은 별도로 암기해야 되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식을 써야 되고 PVR승이 일정하다. 여기서 R은 얼마냐? R은 CV분의 CP고요.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언급했냐면 CP는 2분의 5R, CV는 2분의 3R 정도 된다고 해서 얘 값은 거의 3분의 5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CV가 R승이 일정하다니까 CV가 일정하다니까 P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P 대신에 V분의 nRT를 집어넣으면 이 식을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왜 이걸 개별로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막 바꿀 수는 있어야 돼요. 왜 바꿀 수 있어야 되냐? 단열 공정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 단열 공정 결과 온도나 압력이나 부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공식을 딱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빨리 푼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막 버벅거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 네. 가지고 예를 들어 문제 조건이 뭐 부피랑 압력 조건이 좋다. 그럼 이거 쓰면 되고 온도와 부피 조건 이거 쓰면 되고 자, 하나 더 있죠. 부피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부피를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피는 압력분의 nRT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P의 1-R승에 T의 R승이 R승. 일정한 예.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특정 공정 변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볼 때 쓰는 거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단열 공정에서 한 2를 계산을 할 때 단열 공정 1 계산은 사실 계산이 좀 지저분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식이 돼버리니까 PV는 NRT를 쓸 수가 없으니까 단열 공정의 1 계산식은 그래서 알고 외워놓으시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CP 값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등압 연료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CP 값은 일정할 수도 있지만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정하지 않을 때 얘를 평균 값을 내줘야 되거든요. 첫 번째, 믹스처다. 각각의 몰 분율의 CP 값을 연동시켜서 곱해가지고 구하면 되고요. 두 네. 번째, 온도 변화다. 온도 변화하는 과정에서 CP가 같이 변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는 적분 평균을 합니다. CP에 대해서 해당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적분 평균을 해가지고 평균 CP 값을 구해요. CP 값의 평균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엑셀 방정식은 네. 저번에도 좀 암기가 편하게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위아래로 붙어 있는 경우는 선열량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런 식의 쓰는 게 가능한 걸 우리가 보통 엑셀 이퀘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트로피의 그 정적 조건 또는 뭐 정합 조건, 등온 조건, 각각에서 엔트로피 변화값 계산할 때 뭐 이럴 때 많이 쓰이니까. 자, 그 다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 사이클 룰인데, 자, 이 사이클 룰은 뭐냐? 예를 들어 엔탈피를 압력 일정한 데서 T로 미분했다. 그럼 T는 압력을 엔탈피 일정한 데서 압력을 미분했다. 또 압력을 엔탈피로 미분해서 T가 일정하다. 이렇게 세 개가 서로 맞물리듯이 곱해지면 얘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사이클 룰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비슷한 거를 이용을 해서 아까 이제 열팽창 계수 또 압축 계수가 응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베타 곱하기 부피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베타 P T 요거는 마이너스 V K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요걸 역수를 취하면 P V를 미분한 거 이게 마이너스 VK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죠. 얘랑 얘를 곱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V, T, P 곱하기 P, V 하나만 더 곱하면 되는 게 요거예요. 여기에다가는 요 놈 갖다 와서 놓으면 들어가고 얘는 여기에서 들어가면 되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베타는 압력 조건이 일정할 때 쓸 수 있는 식이고 K는 온도 조건이 일정할 때 쓸 수 있는 식인데 새로 만든 새로운 식은 부피가 일정할 때 쓸 수 있는 식이 하나 더 만들어졌죠. 그 결과는 얼마냐? 부피가 일정할 때 쓸 수 있는 식 요 값이 베타분의 K가 돼요. 얘가 예. 베타분의 K.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하나 쓸 수가 있다. 라는 걸로 응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뭐 체인 룰이든 사이클 룰이든 아시겠죠?